자, 이제 중단원이 바뀌어서 전자기장과 우리 생활에 대해서 할 거고, 그 제목은 전자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자기장에 대한 얘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교과서 115쪽에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가 되죠. 그 전류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류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전하인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면 그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움직이는 전하를 놓으면 그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력을 받습니다. 자기력에 대한 얘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그 교과서 도입 부분에 있는 여기 이제 뭐 딱히 정해진 이름은 없는데요. 그 코일 속에서 움직이는 네오디뮴 자석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고 그 원리는 수업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다음 시간에 과학실에서 한번 해볼 겁니다. 그걸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용수철, 구리 용수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게 구리로 이루어진 용수철 안에 네오디뮴 자석을 서로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한 상태에서 그 사이에 건전지를 연결하면 이 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얘가 움직입니다. 이거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기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거는 떠서 이제 만든 거예요? 예? 바닥에 떠서 만든 거예요? 아니 떠지 뜬 게 아니고 그 닿여 있습니다. 바닥에 닿여 있고 요 네오디뮴 자석이 도체거든요. 그래서 네오디뮴 자석 사이에 그 구리 용수철 부분에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네오디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얘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 원리는 이제 어느 정도 수업하고 나서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대표적인 건 아니고요. 전류의 자기작용의 예가 되겠습니다. 우선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쭉 할 건데 그 자기장을 표현하는 방법인 자기력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자기력선은 전자기 유도 법칙을 발견한 패러데이가 즐겨 사용했던 방식인데요. 자기장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일단 자기력선의 특징은 N극에서 나와서 자석의 S극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자석이나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거꾸로 S극에서 N극을 향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바로 밑에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이 자기력선의 특징이 도중에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쭉 연결된 폐곡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막대 자석을 예로 들면 여기 지금 여기 딱 끊어져 보이지만 이게 그림이 잘린 거고요.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N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이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여기까지만 그리면 끊기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리면 끊긴 거죠. 이게 이어지려면 요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석 외부로 돌릴 때는 N극에서 S극으로 향하지만 이게 이어지려면 내부에서는 S에서 N을 향해야지 이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였고요. 왜 이런 사태가 생기냐면, 수학에서요, 이렇게 폐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두 점 가지고는요, 폐곡선의 그 방향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A점이고 이게 B점이라고 하면, A점에서 B점으로 향하는 게 요렇게도 갈 수 있지만, 요렇게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느 방향인지 정확히 표현하려면 세 점이 필요합니다. 점이 세 개가 있으면 A, B, C 방향이면 시계 방향, 그 다음 A, C, B 방향이면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원래 폐곡선이어야 되는 자기력선을 N극과 S극 두 개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좀 불완전한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하여튼 바깥쪽으로 돌릴 때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별하고 그 다음에 쭉 이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S에서 N이 되겠습니다. 자기력선은 기본적으로 자기장을 나타내고요.
자기장의 크기는 자기력선의 밀도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에 해당이 됩니다. 그 자기장의 방향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나침반 있죠. 나침반은 일종의 자석이죠. 자석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자석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석은 그 자기장과 나란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유롭게 자석이 움직일 수 있을 때 N극이 향하는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요거는 예외 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요.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저는 이렇게 기억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른손을 다 이용하면 됩니다. 오른손은 일단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할 때 일단 이 전류 주위의 자기장 방향은 오른손을 그 따봉 모양으로 만드세요. 따봉을 알더라고. 옛날 선전에 나왔던 건데. 예. 예. 브라지 말로 최고라는 뜻입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하면 엄지 방향을 그 전류의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면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 있죠. 그게 전류 주위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 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쪽 면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고, 요 도선 앞쪽에서는 오른쪽 방향이 되고, 그다음에 요 면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저 도선 건너편은 왼쪽 방향이 됩니다. 이때 지면을 뚫고 나오고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을 요렇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요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냐면, 화살 있죠, 화살. 화살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면, 요거는 이제 화살촉을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화살촉이 이렇게 보면 화살이 내한테 날라오겠죠.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고, 화살을 뒤에서 바라보면 화살 깃이 보이겠죠. 화살 깃이 보이는 상태는 화살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도선을 기준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면 오른손의 나머지 네 손가락이, 여기는 지면을 잘못 표시했네요. 이쪽 면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고요. 여기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요. 자기장의 세기는 이제 그 B로 표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자기장의 크기를 나타내는 법칙을 비오사바르 법칙이라 하거든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B라고 이렇게. 고등학교에서는 안 배웁니다. 네, 일반 물리학에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전류가 자기장의 원인이니까요, 전류에 비례하고요. 그다음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요 K는 쿨롱 상수 아닙니다. 쿨롱 상수랑 다른 이름 없는 상수입니다. 상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 배웠었죠.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은 쿨롱 상수의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량이었습니다. 전하 주위의 전기장이 생기니까 전하가 전기장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전하 주위의 전기장은 이렇게 됩니다. 꼴이 비슷한데요. 점전하 주위의 전기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직선 전류 주위의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테슬라입니다. 사람 이름이고요. 에디슨의 경쟁자였죠. 니콜라 테슬라 이름 따서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더라고. 커렌트 워, 전류 전쟁, 교류와 직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주인공이 그 에디슨이 그 셜록에 나온 그 배우더만, 베네딕트. 그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바쁘거든요. 응? 그럼 그래? 지금 보여주면 돼요. 그럼 요새는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돈을 내고 봐야 되거든요. 방금도 말모이를 시청하고 왔습니다.
그래. 음악기가 아니라. 자, 일단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가장 기본이 되니까 기억을 잘 해두도록 하고,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응용하면 됩니다. 원형 전류지만 이걸 확대해 보면 거의 직선 전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오른손의 엄지를 이쪽으로 향하게 하면 이쪽 부분은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그리고 원 바깥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요쪽이나 뭐 요쪽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해보면 안쪽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바깥쪽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그 원형 도선이 이루는 평면에서 그 원형 도선 안쪽은 전부 다 자기장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고요. 원형 도선이 이루는 평면에서 원형 도선 바깥쪽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 대칭적인 지점으로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알고 싶거든요. 그럼 이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이 원형이잖아요. 그럼 전류의 방향대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요. 그럼 엄지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향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감는 거야. 전류 방향으로. 그럼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죠.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원형 도선 중심의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N극이라고 봐도 돼요.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겠지. 바깥쪽으로 돌아서 다시 뒤편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요 내부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그렇게 잡으면 되고, 크기는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비해서 비례상수가 좀 다릅니다. 근데 반지름의 반비례하고 이거 내가 덜 지웠네. 전류에 비례합니다. 전류가 원인이니까. K 프라임이 K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얘는 전류하고의 원형 도선 중심과 전류와의 거리가 전부 다 R인데요. 직선 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과의 거리는 R인데 다른 지점과의 거리는 R보다 멉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류와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형 도선 중심이 똑같은 거리일 때. 자, 그다음 솔레노이드는요, 그 코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솔레노이드 혹은 코일에 의한 자기장을 볼 텐데, 요 내부의 자기장을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솔레노이드 내부. 요거는 원형 도선을 여러 개 겹쳐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형 도선과 전류의 방향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했을 때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 감아봐요. 그럼 엄지가 향하는 방향 있죠. 그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전자석이 되거든요. 어디가 N극이 되겠노? 왼쪽이 N극이 되고 오른쪽이 S극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부는 이렇게 이어져야 되니까 S에서 N을 향하게 되니까 왼쪽이 되죠. 자기장 방향이. 그 특징이 요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을 잇는 직선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전부 똑같습니다. 다 왼쪽이죠. 요 바깥쪽도 보면 자기력선이 요렇게 되잖아. 요쪽이 되겠죠. 자기장 방향이. 여기서는 요렇게 되니까 여기서도 자기장 방향이 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쭈름이 이렇게 놓으면 전부 다 똑같은 방향을 향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을 향하겠죠. N극이. 그 자기장의 세기가 내부에서 제일 셉니다. 내부에서 자기력선이 제일 촘촘해서 제일 세고요. 그리고 솔레노이드, 이상적인 솔레노이드 내부는 자기장의 크기가 위치와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상적인 솔레노이드는 어떤 형태냐? 단면적에 비해서 길이가 매우 길면 이상적인 솔레노이드가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생략할게요. 그리고 자기장의 크기는 일단 비례상수가 하나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전류가 자기장의 원인이니까 전류에는 비례합니다. 그렇지. 근데 얘는 뭐에 비례하냐면 또 원형 도선이 얼마나 촘촘하게 감겨 있느냐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원형 도선이 감겨 있는 부분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원형 도선이 감겨 있는 개수 있죠. 감긴 횟수. 그걸 n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L분의 n에 비례합니다. 이 길이당 가문 횟수. 이걸 합쳐서 뭐 요거 자체를 줄여가지고 스몰 n으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라는 뜻으로. 근데 저는 그냥 풀어서 기억하기를 권장합니다. 예, 길이당 가문 횟수. 길이분의 가문 횟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감겨 있느냐 보다는 얼마나 촘촘하게 감겨 있느냐가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촘촘하게 감겨 있을수록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 합쳐지니까 더 세지겠죠. 이렇게 이제 느낌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전류 주위의 자기장의 그 모습을 나침반으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그것을 이제 요거는 실험 장치가 하나밖에 없어서 영상을 찍어서 제가 그냥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직선 도선을 비유한 실험이고요. 전류가 여기가 전원 장치의 플러스 그 마이너스 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선의 방향이 잘 안 보일 텐데 그 도선이 빨간색 쪽에서 나와서 아래쪽으로 나침반 아래쪽을 지나가지고 요 위쪽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류가 요렇게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쪽 아니면 이쪽이기 때문에 나침반의 N극을 도선과 나란하게 세팅을 합니다. 도선과 나란하게. 그래서 처음에 지금 나침반 N극이 왼쪽을 향하고 있죠. 나침반 N극이. 그게 왜 이러냐면 지금은 스위치를 켜기 전이거든요. 지구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나침반 N극이 향하는데 얘 스위치를 켜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느 방향이 되겠어? 위쪽 방향이 되겠지. 위쪽 방향이 되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합한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 되니까 N극이 이렇게 회전을 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회전하죠. 이 그림 때문에 잘 안 보이나?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회전하는 거 보이죠? 저쪽 방향으로. 예. 나침반 N극 이쪽을 향하죠. 지구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합쳐져서 합성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다음 얘는 이제 원형 전류 주변의 자기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얘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해서 전류가 요 밑으로는 이렇게 흐르고 위에서는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그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보면 이쪽 중심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위쪽이 되죠. 위쪽이 되니까 예. 일단 요 부분은 다 요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그죠? 지금 지구 자기장은 왼쪽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형 도선의 내부하고 외부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였지. 왜냐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이력선이 요렇게 생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위쪽인데 여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아래쪽이야. 그래서 N극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보입니까? 여기는 대체 시계 방향으로,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 여기가 제일 잘 움직일 거예요. 여기가 제일 세거든요. 자기장이. 그래서 얘네들보다는 얘가 더 잘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분석해 보면 지구 자기장이 요 방향이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 방향이 되니까 합성 자기장이 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침반 N극이 향하게 되는 거죠. 솔레노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위에서는 우리가 가까이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흐르고요. 저 밑에서는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이 이렇게 감기겠지. 그래서 요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생기고요. N극 S극으로 따지면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자기력선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근데 이때는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여기와 이제 이 축과 나란한 방향이니까 나침반의 N극이 이쪽으로 향하도록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살펴보면
좀 보면 솔레노이드 내부가 자기장이 제일 세기 때문에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나침반이 좀 더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보면요. 내부가 확실히 더 잘 움직이죠. 여기가 자기장이 세기 때문에. 이거 잘 보면은 여기는 지금 보면 자기장이 다 같은 방향이에요. 결국에 나침반의 N극이 아래쪽을 향하다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죠. 반면에 근데 자기력선이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여기도 시계 방향이네. 방향으로 치면은 시계 반대 방향이네.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여줬던 영상을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N극이 마주보게 세팅을 했어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네오디듐 자석에 막대 자석을 한번 붙여봤는데, 네오디듐 자석에는 보통 N극, S극이 표시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S극이고 N극이고 이렇게 되죠. 이런 셈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이게 N극, S극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N극이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지의 플러스 극이니까 전류가 전반적으로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실제 사진 모습이고, 실제 사진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다시 그려본 겁니다.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잘 그렸지. 전지는 구글에서 따왔다.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그러면 전류가 지금 요 부분에서 시작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흐를 거예요. 요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밑에서 보는 부분에서는 이제 전류가 요렇게 흐르겠죠. 그럼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 보면 엄지가 어디를 향하노? 오른쪽을 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가 되고, 오른쪽이 N극이고 왼쪽이 S극인 전자석처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요 네오디듐 자석이 달린 건전지가 한 덩어리고요. 그다음에 요 녀석하고 구리 용수철, 코일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코일은 양쪽 끝에서 손으로 잡고 있거든. 코일은 힘이 작용해도 안 움직여요. 그럼 결국에 자석이 받는 힘의 방향을 따져보면 됩니다. 그럼 자석이 받는 힘의 방향을 따져보면 이 자석은 N극과 N극이 만나니까 서로 밀어내죠. 밀어내니까 이 중에서 자석이 받는 힘은 어느 쪽이야? 오른쪽으로 힘을 받죠. 서로 미니까. 솔레노이드가 자석을 오른쪽으로 밀죠. 자석은 솔레노이드를 왼쪽으로 밀고, 근데 솔레노이드는 잡고 있으니까 안 움직이는 겁니다. 왼쪽 부분을 보면 자석하고 솔레노이드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죠. 솔레노이드는 자석을 당기면 어느 쪽으로 당겨? 오른쪽으로 당기죠. 물론 이제 자석은 솔레노이드를 왼쪽으로 당길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코일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관계가 없죠. 따라서 자석이 달린 요 건전지는 양쪽 모두, 앞쪽과 뒤쪽 모두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자석의 S극을 서로 마주보게 세팅을 바꾸면은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그 자석은 그대로 두고 전지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또 거꾸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대신에 같은 극을 무조건 마주보게 해야지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할게요. 일단 로런츠 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로런츠 힘은 자기력과 전기력을 합쳐서 로런츠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하를 띤 입자가 전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이에요. 이 중에서 전기력은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이미. 전기력은 전기장 속에서 전하가 받는 힘이죠. 그래서 전하량과 전기장의 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가 전기장을 만들고 그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전하를 놓으면 전기력을 받죠. 자기력은 이런 겁니다. 자기장 속에서 운동하는 전하가 받는 힘이에요. 근데 이 자기장은 누가 만드냐 하면 움직이는 전하가 만들어요.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 속에서 또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자기력이고요. 자, 자기력은 자, 정확한 식을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게 자기력이고요. 요게 전하량, 그리고 요게 속도, 전하의 속도, 요게 자기장입니다. 보면 요 화살표가
위에 씌어져 있는 것은 벡터를 뜻합니다.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양이고 화살표로 표현을 하고요.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그 벡터의 방향이고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입니다. 그다음 요게 좀 생소할 거예요. 이게 그 벡터곱이라고 하는데요. 외적이라고도 하고요. 예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가르쳤는데 지금은 빠졌습니다. 근데 필요해서 그냥 가르쳐 줄게요. 요게 그냥 오리지널로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니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와 B 벡터의 곱을 설명해 볼게요. 이게 벡터 곱인데요. A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B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서로 수직인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적은 나중에 배울 텐데 내적은 나란할 때가 최대예요. 수직이면 0이고요. 요거는 거꾸로입니다. 수직일 때가 최대입니다. 서로 수직일 때 요 크기와 요 크기를 그대로 곱해주면 요거의 크기가 됩니다. 근데 크기 구하는 방법은 별로 몰라도 돼요. 근데 방향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방향은 어떻게 구하느냐?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요. 일단 순서가 중요합니다. A 곱하기 B니까 A가 먼저입니다. 그럼 오른손을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른손을 요렇게 오른손 손바닥 손금 그린 겁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오른손에 네 손가락 있죠? 이걸 첫 번째 벡터 방향으로 쫙 뻗어요. 손을. 첫 번째 벡터 방향을 뻗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팔을 이렇게 회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어디로 회전시키냐면 두 번째 벡터 방향으로 회전시켜요. 두 번째 벡터 방향.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엄지가 향하는 방향 있죠. 그게 A 곱하기 B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A 곱하기 B 방향. 그래서 벡터 곱을 하면 항상 두 벡터가 이루는 평면의 수직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아니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얘를 오른손으로 접어요. 오른손으로 접는데 순서가 A에서 B로 접습니다. 그러니까 A가 있는 앞쪽 있는 부분을 오른손에 네 손가락 갖다 대고 그 나머지를 손바닥을 갖다 대서 접어요. 그럼 이렇게 접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엄지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얘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 나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오른 나사를 여러분 시계 위에 이렇게 얹어 놓고요. 초침이 움직이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손목이 아픕니다. 나사가 들어가서. 여러분 나사의 방향을 모르는 애들이 있어서 방금 설명한 거예요. 오른 나사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들어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사를 박아요. 나사를 세워서 박습니다. 어차피 수직으로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거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B면 A에서 B 방향으로 작은 각도로 돌려야 됩니다. A에서 B 방향으로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러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른 나사의 이동 방향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B 곱하기 A 하면 거꾸로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니까 지면을 뚫고 나오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냐 B 곱하기 A냐에 따라서 방향이 다릅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합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수직일 수도 있는데 B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디까지냐면은 요거를 넘어가지 않으면 여기를 넘어가지 않으면 작은 각도가 이쪽 범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나사를 돌리게 되니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A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B 벡터가 이렇게 있다. 혹은 이제 이렇게 있다. 혹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편에 있으면 A 곱하기 B 하는 게 각도가 A 곱하기 B, A 곱하기 B, A 곱하기 B 하면 나사를 돌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A 곱하기 B 방향이. 규칙을 알겠습니까? 첫 번째 방법을 쓰면 A 벡터 쪽으로 이렇게 뻗은 다음에 결국에 그 두 번째 벡터 방향으로 손바닥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이쪽 아니면 이쪽인데 여기를 초록색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으로 돌리고
초록색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으로 돌리고 그러면 됩니다. 아니면 접는 걸로 생각해도 되고요. 작은 각도 쪽으로. 그리고 크기는요. 이게 비스듬한 경우에는 이 중에서 A의 수직 방향 성분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어지면 점점 작아지겠지. 그리고 A하고 나란하면 0이 됩니다. A하고 B가 나란하면 0이 됩니다. 따라서 자기력은요. 이렇게 됩니다. QV 곱하기 B잖아. 그럼 V 방향이 오른손의 내 손가락 방향이에요. 그리고 B 방향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고. 그럼 요 두 개 곱하는 F가 엄지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두 개가 수직일 때가 가장 셉니다. 나란하면 0입니다. 자기장 방향으로 움직이면 자기력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이거는 약간 저만의 방식인데, 그럼 손을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요렇게 만들어봐. 여기 손 요렇게. 그러면 V 모양이죠. 오른손. 그래서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오른손에 내 손가락 V 모양을 만들. 이게 V 방향입니다. 양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이니까 전류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B 방향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제가 자주 쓰는 방식이죠. 손바닥. 바닥이 B 방향이. 바닥이. 그리고 보통 엄지가 힘을 상징하잖아. 힘이 좋다 할 때 엄지 이렇게 따봉하잖아요. F가 힘의 방향. 이렇게 기억하면 이게 원래 다른 책마다 이게 방식이 다른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정확히 수학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억하는 걸 원칙대로 기억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수직이 뭐가 수직이 제일 세요? 뭐가?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일 때가 자기력이 제일 셉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의 수직인 경우만 볼 거예요. 주로. 대표적으로 이 경우 한번 봅시다. 교과서에 있는 예인데요.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그다음 자기장의 방향, 손바닥의 방향을 자기장 방향으로 하면 되죠. 그럼 손의 모양을 이렇게 하면 되죠. 이 그림 참 그리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되죠. 손바닥이 자기장 방향 향하도록, 내 손가락이 V 방향, 전류의 방향으로 향하도록. 전류가 양전하의 이동 방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 힘이 이렇게 되죠. 자, 요거를 좀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시간이 좀 빡빡한데 그래도 좀 할게요. 직류전동기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대로 이걸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직류전동기를. 이걸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직류전동기는 일단 핵심이 되는 부분이 정류자입니다. 이 정류자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금속판에 요 도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같이 움직입니다. 접촉되어 있어서. 그다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이제 브러쉬라고 불리는 부분을 기준으로 얘가 돌아갑니다. 여기는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 그림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전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그리고 자기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린 거고, 여기에 이제 사실 반달 모양의 정류자가 있는데 그 부분을 생략해서 그린 거고, 요 긴 쪽 짧은 쪽 이렇게 긴 거 짧은 걸로 구분해 놓고 긴 거에다가 초록색 점을 찍었습니다. 요걸 여기서 바라본 모습이 요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 부분인 거예요. 그다음 요 부분이 요 부분이고, 이해됐습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되면 전류가 지금 빨간색 방향으로 흐르죠. 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지고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황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요 전류하고 요 전류는 지금 자기장이 이 방향이거든요. 오른쪽. 자기장의 방향과 나란하니까 힘을 안 받습니다. 근데 요 전류는요,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이쪽으로 향해봐. 그 다음에 손바닥을 어디로 향해야 되겠어? 오른쪽으로 향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아래쪽이 되죠. 지금 자기장이 요 방향입니다. 자기장이. 전류가 결국에 전류의 방향이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이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오른손에 내 손가락 이쪽으로 향하고요. 손바닥을
이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엄지가 어디를 향해? 왼쪽. 위쪽을 향하죠. 이렇게 향하죠. 즉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바라봤을 때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지. 응.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맞죠? 맞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되겠지.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아까랑. 전류가 오른쪽 편에는 이렇게, 왼쪽 편에 이렇게 흐르니까 아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힘을 받습니다. 그럼 역시 얘가 이렇게 돌아가겠지. 그지? 그리고 얘는 갑자기 왜 나와? 그러니까 요 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순간에 요 부분이 끊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순간에 순간적으로 전류가 안 흘러요. 하지만 관성에 의해서 얘가 계속 돌아갑니다. 관성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중요한데 이 순간에 초록색 있는 점이 원래 마이너스 극하고 연결되어 있었는데 초록색 있는 점이 플러스 극으로 옮겨가요. 근데 요 긴 부분이 플러스 극으로 옮겨가는데 공간적으로 봐도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보면 결국에 이제 요 긴 쪽으로 들어가서 짧은 쪽으로 나와서 바뀐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니까 요 회로에서는 바뀌었지만 공간적으로 보면 오른쪽 편의 전류의 방향 이쪽이고 왼쪽 편의 전류의 방향 이쪽으로 아까랑 달라진 게 없어요. 공간적으로 보면 오른쪽은 여기, 왼쪽은 이쪽이에요. 공간적으로 보면 오른쪽이 여기, 왼쪽으로 이렇게 해요. 요 부분은 달라졌지만, 근데 이렇게 바꿔졌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은 여전히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작용하는 거예요. 자기력의 방향은. 그러니까 정류자가 없었으면 얘가 반바퀴 돌아갔을 때 이제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자기력이 거꾸로 작용하겠죠. 정류자 덕분에 얘가 계속 한쪽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게 도와줍니다. 이때 마찬가지죠. 이렇게 힘을 받고요. 이렇게 역시 돌아가고요. 계속 따라와. 이렇게 또 힘을 받죠.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래서 다 따져보면 결국에는 여기는 이제 관성에 의해서 돌아가고요. 여전히 전류는 안 흐르지만 돌아갑니다. 관성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돌아가고요.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반복돼서 돌아갑니다. 이게 직류 전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법칙 이런 걸 아마 다른 책에서 봤을 거예요. 뭐 오른손의 법칙, 왼손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칙을 그냥 하지 말라고 제가 방금 그 앞에 벡터라는 거 설명한 거예요. 그냥 정석대로 그냥 수학적인 방법으로 원래 정의대로 이렇게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편하면 그걸 하면 되는데 요새 여러분 교육과정 말고 그 전 교육과정부터 플레밍의 왼손 법칙 가르치지 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건 그냥 외우는 방법이에요. 외우는 방법이에요. 전부 다 오른손을 이용해서 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 그냥 전자기유도도 그때 가서 정석대로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그냥 정의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외우는 방법으로 안 해도 됩니다. 직류전동기는 정류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속 마찰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기름칠을 좀 해줘야 되고요. 마모에 의해서 좀 약간 수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 작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영구자석이 들어갑니다. 얘는 작게 만들 수 있어서 핸드폰에 진동 울리는 그 모터 있지. 그런 거 다 이제 직류 전동기입니다. 소형 아주 작은 손 선풍기, 장난감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다 이제 직류 전동기고, 여러분 교실에 있는 선풍기랑 일반적인 선풍기 있죠. 요거는 교류 전동기를 써요. 교류 전동기는 요 부분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원장치 자체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동수를 조절하면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림은 무한히 긴 직선 도선 P가 Y축에 고정되어 있고 시계 방향으로 일정한 세기의 전류 I가 흐르는 원형 도선 Q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A는 Q의 중심이고요. 표는 P에 흐르는 전류에 따른 A에서의
P와 Q에 의한 자기장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류는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변화가 없어요.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요 A 지점의 자기장도 변화가 없겠죠. 그거는 이제 방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쪽에 흐르는 전류를 달리하면서 여러 가지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I0의 전류가 흘렀을 때 P와 Q에 의한 자기장 세기가 0이 됐습니다. 그럼 이때 요 Y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어야 되겠죠. 합쳐서 0이 되니까. 그러면 기역에 들어갈 방향은 요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와야 되니까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Y가 됩니다. 원형 전류는 저렇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합쳐서 0이 되려면 아래쪽으로 흘러야 되죠. 그래서 기역은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과 리을은 같다. 그리고 디귿은 얼마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요 두 번째 줄 한번 먼저 볼까요? 두 번째 줄을 먼저 보면 얘는 이제 -Y 방향이었는데요. 플러스 Y가 되면 요 두 개가 방향이 같아지죠. 그러니까 얘가 위쪽으로 흐르면 얘가 들어가는 방향이 돼버리잖아. 그러면서 합쳐지죠. 합쳐지니까 요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냐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요 합쳐서 크기가 B0라는 것은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2분의 B0 그리고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2분의 B0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요렇게 흐를 때는 0이 되고 요렇게 흐를 때는 합쳐서 B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죠. 세 번째는 이제 다시 아래쪽으로 흐르면서 이 I0가 흘러요. 그럼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몇 배가 되겠노? 얘가 이 I0가 되면 요것도 2배가 되겠죠. 전류에 비례하니까. 그러면 나오는 방향으로 B0, 들어가는 방향으로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2분의 1 B0니까 최종적으로 크기는 얼마가 되노? 2분의 B0가 되죠. 그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 더 세죠.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1 B0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음과 리을은 반대 방향이죠. 그리고 디귿은 2분의 1 B0로 B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실험을 두 가지를 하거든요. 다다음 시간이 되겠죠. 하나는 아까 처음에 봤던 그 구리 용수철 안에 그 네오디듐 자수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거. 하나는 패러데이 모터를 할 거예요. 그 패러데이가 최초로 이제 모터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패러데이가 최초로 만든 모터를 재현한 건데 여기 얘가 1821년에 패러데이가 영국 왕립학회에서 처음 선보인 모터예요. 여기 보면 일단 자석이 있고요. 그다음 수은이 있는데 수은은 전류가 흐르는 통로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금속 막대가 있고 얘네들이 지금 그림에는 안 보이는데 전지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금속 막대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자석이 있으니까 자석과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는 셈이죠. 그럼 자기장 속에 움직이는 전하가 있는 셈이니까 요 도선이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 실험을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그 원리를 얘기해 줄게요. 원리를 방향이나 이런 걸 얘기해 주고. 그래도 우리가 할 실험은 수은은 위험하니까 안 쓰고 그냥 그 동전 형태의 자석에 그냥 도선이 붙어서 움직이게끔 요렇게 할 거고요. 요거를 그 재현한 것을 예전에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명이 이제 실험을 실제로 했어요. 그때는 수은 대신에 소금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 패러데이 모터를 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그 유튜브에 보면은 패러데이 모터라고 검색하면 뭐 만드는 방법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요게 이제 왜 이렇게 회전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실험하고 그 자기력의 방향 이런 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다 과학실로 오면 됩니다. 다음 시간은 그 수행평가 질문 노트 하는 시간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좋습니다. 수훈이 예, 위험해요. 예.